It's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네, 어제 녹음을 할 걸 놓쳤어요. 어제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잤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 피곤하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어제는 좀 발도 시렵고 이 정도까지 추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세도 아직까지 되게 냉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것 같이 하다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위터상에 이런 거 한번 올리면 650개 정도 좋아요가 갑자기 순식간에 붙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분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이걸 그리신 분의 차트를 또 다시 리트윗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약간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분이 좀 이 차트에 관해서 좀 약간 리스펙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 어디까지나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홀딩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라 그런 말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약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 사람이 그린 게 27일 날 정도에 아마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날짜로는 29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좀 밑에 쪽에 3,570불인가? 거기까지 아마 떨어졌었나?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린 차트는 지금 보시면 5,600불, 5,400불 이 정도 선까지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그쪽이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에 관해서도 이제 같이 접목해서 크로스오버 시켜서 봐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직각으로 쭉 로켓같이 지금 컵앤핸들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위 상부 쪽으로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가격이 우리가 바라는 가격대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향후 이번 달 말까지 하고 다음 달 이제 10일에서 15일까지는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후에 매수에 들어갈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번 달 말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갈지에 관해서 약간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짜투리 돈이라도 좀 넣으시면은 그래도 재미난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짤짤이긴 하지만 큰 돈 엄청나게 큰 돈을 몇 억씩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도 하면은 그래도 잔재미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이 리트윗을 하시고 캡처해서 자기 트윗에 올렸는데, 본인이 봤을 때 우리 현물경제 시스템에 꼬신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굳이 여기 월스트리트라고 위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그 나라 주식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실물경제를 기반한 모든 주식시장이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2019년 들어서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1, 2월에 유지를 할지 3월에 가서 폭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봐도 별로 좋은 일은 없다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도 되게 많았어요. 자기도 이거를 비슷하게 바라본다, 이 관점을. 그래서 자기도 주식시장에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분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제 영상도 이제 피력을 하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크립토커런시는 아마 지금 그래프하고는 반대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은 이거는 꺾여도 크립토커런시는 우상향을 슬금슬금 하거나 횡보를 해도 슬금슬금 우상향하면서 박스권 장세는 유지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훨씬 좋다. 예. 그래서 1년, 2년, 3년을 보면 크립토커런시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모네로 차트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all fucking in이라고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써있는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30달러예요. 그래서 30달러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33,000원에서 36,000원 이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껴있으면 35,000, 36,000, 37,00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에 오면 자기는 완전히 전 재산을 올인해서 모네로라는 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차트를 그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모네로 해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약간 이 코인 시장을 좀 많이 바라볼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플 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그런 코인들보다는 모네로를 좀 많이 집중해서 사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웨스턴 사회는 약간 모네로라는 코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리플을 되게 옹호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모네로를 좋아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다. 익명성 코인에 관한 그걸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모네로라는 코인을 되게 상위 클래스로 취급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다는, 전 세계에 되게 많다는 거. 독일에도 많고 유럽 쪽에도 많고 그리고 미국 쪽에도 많고, 예, 어쨌든 그런 코인이에요. 예, 모네로 코인은. 그리고 이거는 크라켄 익스체인지에 관해서 나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 크라켄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진 트레이딩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풀을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그래서 8개가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크라켄이라는 데서 마진에 지금 2개를 추가를 해서 8개를 만들어 놨는데, 마진이라는 거를 추가했던 얘기, 그리고 마진 트레이딩, 그리고 통화로 쓰일 수 있는 거 뭐 리플을 등장을 시켰다거나 이오스를 후오비에서 뭐 추가를 시켰다거나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외거래 시장에서도 움직이지만 이런 움직임들도 거래소에서 움직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기관들하고 같이 교착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이 시장 사라질 거다, 뭐 시총 상위만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코빗 같은 거래소도 지금 계속해서 2가지씩 계속해서 코인을 추가를 계속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벳도 추가했고 룸 네트워크도 추가했고 그리고 GNT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괜찮은 코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상위 시총 되게 그 안쪽에 5개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코빗에 올라가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물망으로 해서 걸러져 있는 코인들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요즘에 상장하는 코인들도 눈여겨보셔도 중장기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뿔리 한 번에 큰 돈을 매수하면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장세 불안 장세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뭐 XRP에 관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뭐 이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XRP가 지금 91%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코인이 문이 될 거냐,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을 할 거냐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번 달도 이제 거의 다 갔죠. 그래서 지금 9일인데 보시면은 BTC XRP 여기 스텔라 루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BTC 4%, XRP가 91% 압도적인 1위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분들이 XRP에 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91%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XRP를 매수를 안 했거든요. XLM도 여기 지금 2%라서 되게 저조한 엄청나게 그런데 어쨌건 세 가지 코인을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사가 이제 페이를 해가지고 풀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에 협력 관계에 있는 사가 있는데 그 사 이름이 어스포트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2억 5,100만 달러를 주고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자사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다는 자체가 사실 풀이 이제 2019년에 관해서 엄청나게 밝은 희망을 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트위터에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리트윗을 하거나 하트가 여기저기 리플에 관해서 날아다니거나 이 뉴스에 관해서 어저께 밤부터 한 1일 전부터 하루 전부터 엄청나게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제 2019년 가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안정적인 코인이고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코인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도 뭐 리플 투자하는
하시는 분들한테 뭐 축하를 일단 드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도 더더욱이나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뉴스들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의구심을 품거나 이제 뭐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결과는 두고 봐야죠. 세 번째로 큰 암호화 교환 후오비의 파생 시장에 이제 이오스가 포함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6시간 전에 나왔다는데 후오비라는 데도 엄청나게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보다는 작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파생 시장에 이오스도 포함됐다. 그래서 이오스 가격도 되게 별 볼일 없고 재미없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대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파생 시장에 이런 이오스를 추가시킨다는 의미를 쉽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안도감을 제가 이오스 투자자들한테 드리려는 제가 말씀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2019년 블록체인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UPS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내용은 이제 읽지 않을게요. 근데 UPS 하면은 국제적으로 거대한 다국적 물류회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 IBM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에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It's Charlie's World. 뭐 현물 경제 시스템이 추락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점점 그 안에서 필요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거기에 뭐 부합을 하든 아니면 뭐 로봇 시스템이 거기에 부합을 하든 자율주행이 거기다 부합을 하든 그런 대세의 흐름에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세가 지리하게 엄청나게 재미없긴 하지만 현물 경제에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사실은 오피셜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플랫폼 1일 거래량이 10억 달러 돌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문에 의하면 12월 25일 1일 거래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오비DM은 알트코인 이오스를 포함하는 암호화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후오비는 암호화 계약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가격 제한 메커니즘 및 감독자가 계약 및 지수 가격과 지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감독 도구를 통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리한 횡보에서 박스권 장세에 지금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서 뭐 풀을 다시거나 이런 분들 점점 되게 많이 어저께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 건 기관이 움직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계속 볼륨량은 계속해서 어딘가에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후오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베이스한 그런 거래소인데 이런 움직임에 관해서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이제 뭐 삼성에서 그 원래 크립토커런시 월렛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바일을 출시를 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근데 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한다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보고 사람들은 뭐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했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다시 뭐 안 한다 비트메인에 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트메인이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은데 자기가 믿는 대로 하시라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남들이 볼 수 있는 거를 똑같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 자체가 나오는 거에 관해서 남들이 보는 거를 그 이면에 있는 거짓과 진실을 파헤쳐내는 사람하고 삶 자체도 틀려요. 이런 바깥에서 추울 때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에 관해서도 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이 말하면 오픈된 마음으로 그거를 좀 약간 그렇게 좀 밝은 브라이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도 자기가 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본 상태에서 그러지 않고 그냥 일개 문장 하나만 보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어쨌건 중요한 건 삶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내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제 그 뉴스에 관해서 명확성이 나오는 건데 삼성 크립토커런시 월렛에 대한 영국 상표 모색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그런 뉴스에 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사진에 보시면 모바일기가 있으면 거기에 자꾸가 달려가지고 이런 크립토커런시가 지금 들락날락거린다 뭐 이런 의미가 옆에 보시면 레저나 뭐 트레저 뭐 이런 지갑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사실 내포라는 거죠. 모바일 기기가 크립토커런시의 콜드 월렛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삼성에서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다에 관해서 아마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말을 하는 거죠. 지난달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 전자제품 공급 업체인 시린랩스는 핀이라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시린의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시린 OS에 기반한 핀이 전하는 콜드 스토리지 암호화 지갑을 제공하며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라고 여기 나오고, 위에 보시면 12월 초 코인드 텔레그래프는 주요 스마트 제조업체인 HT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중 블록체인 지원하는 HTC 엑소더스 전화인 최초의 기본 블록체인 전화 브레이브의 브레이브를 통합했다고 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시장에 방향성을 일으키고 있고, 뭐 광고 시장에도 중요한 하도로 지금 유튜브 업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 세계 현물 경제에서 모든 전 세계 대중들이 하나씩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폰이 암호화폐의 지갑이 콜드 스토리지가 거기에 이식이 돼서 그게 제품화돼서 출시된다는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엄청나게 밝은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골머리를 썰고 되게 움츠러들고 골방에 이제 갇혀가지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진짜 중장기로 보면 오히려 이런 뉴스를 모르고 이 세계를 모르고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금에 관해서 이제 금하고 은에 관해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1281불 그리고 15.45달러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계속해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2019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19년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내년 2019년 이제 3월달 안에,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달 안에 코인 ETF가 만약에 시장에 진짜 점진적으로 발표가 승인이 오피셜하게 전 세계에 나오면 그 방향성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없던 자산이 선물 시장이 아니라 상품 시장에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거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지수형 상품이나 간접 투자 상품들이 증권사나 보험사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왔다 갔다 하는 은행에도 분명히 출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 여파를 되게 많이 미치는 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골드나 실버, 플래티늄 이런 ETF들이라는 거죠. 동시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산으로서의 이건 골드, 실버는 물리적인 거의 대장이고, 오프라인이나 가상세계 커런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의 주식시장이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는 거는 어쩌면 폭락을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직 하락할 확률이 아까 차트에서도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는 뭐 결정하기 나름이죠. 오일가도 마찬가지로 반등하고 급하향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중장기로 봤을 때 당분간은 하향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더더욱 뭐 말씀을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죠. 급반등이 워낙 심하다는 얘기는 불안장세가 엄청나게 심할 거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도 지금 빠져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런 뭐 금에 관해서, 가격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보시면 전통적인 투자자로서의 골드와의 강력한 상관관계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연구회사인 엑스칼리버 프로의 데이터를 인용해 WSJ는 지난 5일 동안 최고 크립토커런시가 골드와 0.84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거래했다고 밝혔다. 0.84면 엄청난 거죠. 1이 엄청나게 그런 어떤 커플링이든 디커플링 관계가 있는 거고, 0.84면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지금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완전한 반전 및 완전한 플러스 1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플링과 디커플링 그런 거에 관해서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내년 가면은 커플링이 훨씬 강력하게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은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의 벤치마크 지수인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의 시카고 보드 오브 보드와 0.77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거래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 그 지수가 점점 0.77이면 거의 1에 가깝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 가서 어떤 게 더 승자가 될지는 몰라요. 비트코인, 이 크립토 커런시가 승자가 될지 금이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상자 안에 금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손 안에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어떻게 비트코인이 가 상장이 되면서는 저는 대대적인 방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뭐 중장기로 봐서 계속해서 3년에서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 아마 어떻게 보면 퍼펙트 스톰이 크립토 커런시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일으킬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지금 보시면은 주택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게 언제까지 다닐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2019년, 2020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점점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건 이 시장을 좋게 보고 투자한 분들이 믿음을 갖고, 저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매수를 좀 약간 스프레드에서 급격하게 매수하시기보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나마 이 시장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삶이 점점 다가오는 이런 시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린 거, 그것도 잘 이렇게 응용해서 잘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중장기로 봐서는 그냥 그렇다, 난 현실 어떻게 보면은 원화를 채굴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긴 하지만 계속 사모으셔도 저는 3, 5년을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말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